렛츠고 PC 강연입니다. 저희 렛츠고 PC를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도 혹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 컴퓨터를 좀 일찍 가르쳐야겠는데 그놈의 게임인지 뭐 이상한 것도 있다는데 이걸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잘만 활용하면요. 아주 훌륭한 교육 수단,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너무 나쁘게만 생각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같이 게임도 고르러 나가시고요. 그리고 함께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녀분들이 이 컴퓨터랑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게임, 컴퓨터 배우는데 지름길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또 한 가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바로 렛츠고 PC죠. 힘차게 시작합니다. 미스터 문의 스텝 바이 스텝. 네, 미스터 문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렛츠고 PC의 문상준입니다. 네, 미스터 문, 문상준 씨도 예. 처음에 컴퓨터를 하실 때 컴퓨터 이 게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친구 집에서 하는 그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그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에 취미를 들게 됐습니다. 아까 강현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게임만 한다고 고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게임만 하게 하느냐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어떤 창조적인 것을 계속 생각을 하냐.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컴퓨터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글 프로그램을 모두 다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강의하실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2회에 걸쳐서 그 MS 워드라는 워드 프로세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S 워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한 번이 아니고. 예, 어떤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MS 워드라는 것은 전 세계 최대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나오는 네. 그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예.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에 아주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그 몇 개 아시아권 국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나라니까 영어 문화권에서는 거의 MS 워드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S 워드의 기능을 좀 몇 가지 알아보고 한마디로 저희가 배웠던 그 한글이란 프로그램과 그 MS 워드가 어떤 점은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은 또 다른지 그런 점을 한번 위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MS 워드는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자, 어디에 그 메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되는 화면도 함께 잘 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97입니다. 95 버전이었죠. 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화면 전체 내용을 보면 한글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 뭐 위쪽에는 메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 상자들이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눈금자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 한글에서도 이런 눈금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 한글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일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페이지 수와 뭐 어느 구역, 전체 페이지 수와 지금 현재 페이지 위치, 그 다음에 위치는 3.5cm. 이거는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서의 위치가 첫 번째 줄, 첫 번째 열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상 전체를 봤을 때는 자, 한글과 비슷하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한글에서처럼 글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글자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색깔을 바꾸고 그러는 글자 속성과 문단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MS 워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Let's go PC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한 칸 내려가서 자, 문상준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Let's go PC라는 부분의 이 글자를 크게 하고 싶다 할 때 자, 한글에서도 이 글자들만 크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블럭을 설정하는 작업이었죠. 맞습니다. 예, MS 워드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한글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과 끄는 거,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쉬프트를 이용해서 쉬프트 버튼을 누른 채로 자, 화살표 키를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자, 화면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임 뉴 로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가보면 바로 글꼴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글자체를 바꾸는 곳입니다. 한번 글자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올라가서 어떤 글자체로 바꿔볼까요? 예, 제가 굴림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체로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글꼴 크기가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제가 한 36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와. 자, 그러면 글씨가 똑같이 한글에서처럼 똑같이 됐죠. 예. 자, 그러면 색깔 변경하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처럼 글자체와 글자 크기는 여기 리본에 있는 것으로 바로 바꾸면 되는데 색깔은 어떻게 바꿀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블럭을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하시고 자, 윈도우 95에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상당히 많은 기능으로 사용이 됐었죠. 네. 역시 예, 블럭을 설정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면 자,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글꼴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글꼴의 글자체와 그다음에 글자들의 속성, 보통으로 할 것인지 굵게 할 것인지 한번 제가 굵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글자의 크기, 그리고 오른쪽 중간쯤을 보시면 예, 바로 색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색을 제가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속성 왼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또 여러 가지 속성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선이 어떤 건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취소선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자, 오른쪽에 그 미리 보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운데 한 줄이 쭉 그어져 있죠. 그러게요. 예, 마치 우리가 글자를 입력을 했다가 아, 잘못 썼다 해서 지우고. 한 줄 지운 것과 네.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자, 왼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원하는 속성들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색깔도 바뀌고 글자도 두껍게 되고 우리가 원하던 속성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한글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원하는 글자의 블럭을 블럭 설정해서 설정. 글자들의 속성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 문단 속성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글자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 위에 메뉴를 보시면은요. 자, 리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쪽 맞춤, 그리고 뭐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맞춤, 그리고 균등 분할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글에서와 용어만 틀리지, 아래 한글에서 용어만 틀리지, 자, 똑같은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가 양쪽 맞춤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 맞춤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예, 예. 우리가 원하던 글자가 가운데로 온 걸 볼 수가 있죠. 네. 문단의 가운데로 왔습니다. 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렛츠고 PC라는 글자를 선택을 해서 이 글자들을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PC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가운데 오른쪽으로 다시 맞춤. 올라가서 자,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 맞춤. 자, 그리고 균등 분할 맞춤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전체로 다 맞춰졌습니다. 자, 한마디로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글자들을 골고루 배치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예. 것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그 한글에서도 가능했었던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렛츠고 PC라고 글자를 입력했던 이 부분들은 작업 화면입니다. 예, 우리가 실제 글자를 입력하고 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종이는 아니거든요. 네. 실제 종이는 아마 이 렛츠고 PC라는 글자 위에 아마 여백도 더 있을 것이고 아마 왼쪽으로도 여백이 더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실제 용지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쪽윤곽 보기라고 돼 있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예, 버튼이 좀 작습니다. 예,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죠. 인쇄했을 경우에 쪽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둘러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실제 용지가 된 것입니다. 자, 실제 프린터를 하면 위에 이렇게 빈 용지가 나오고 이 정도 크기에 찍힌다. 그러면 정말 이걸 어떻게 찍힐 건지 한번 보자. 한번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위 올라가서 자,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자,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하면 예. 예, 한글에서도 이런 기능이 똑같이 됐었죠. 예. 렛츠고 PC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쪼기 윤곽을 보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한번 그 MS 워드의 MS 워드가 한글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법,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것이었죠. 글자들을 입력을 하고 글자들의 속성을 바꾸고 그리고 문단 속성을 바꾸고 그리고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워드 프로세서를 배울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분이 강윤희 씨. 바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글자를 찍고 원하는 글자를 지우고 그리고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어렵다. 커서 가는 게 처음에는 안 되고 막 그렇죠. 이랬었잖아요. 그건 역시 한글과 MS 워드가 똑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커서는 한번 갔던 간 길만 곳만 갈 수 간다. 있다. 예. 처음 가려면 글자를 입력하거나 오른쪽으로 갈 땐 아, 스페이스, 예.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땐 엔터 키로 예, 예. 눌러서 이동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야 뭐 화살표 키로 갈 수 예, 있다라는 예, 걸 예. 명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MS 워드와 한글과의 그 공통점에서 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예. 다음 시간은 제가 MS 워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 그런 아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한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많이 활용해 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점은 다음 이 시간에 배우겠다고요. 예. 예, 다음 이 시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뭐 MS 워드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컴퓨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갖고 컴퓨터 배우면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를 한다. 내가 좋으니까 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정말 제대로 컴퓨터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번 코너 역시 여러분들께 필요에 의해서 꼭 지키고 있는 꼭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하드웨어의 세계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nside the PC. 안녕하십니까. 혁성컴퓨터 정아리입니다. 오늘은 CD-롬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CD-롬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CD-롬이 되겠고요. 케이블, 그리고 이것은 오디오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오디오 케이블과 그리고 CD-롬을 고정할 수 있는 나사, 그리고 디스켓이 제공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D-롬 부품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오디오 케이블을 꽂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컴퓨터 ID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연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바로 전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본체에서 사용하는 전원을 이곳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디오 케이블은 이런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 위쪽 보면 이런 홈이 있습니다. 요 홈과 이 아랫부분의 홈을 맞춰 주셔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케이블도 요 빨간 선을 바로 요 1번 단자에다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D-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운드 카드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CD-롬 드라이브가 되겠고요. 위쪽 부분에 있는 이 카드가 사운드 카드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 오디오용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 케이블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운드 카드에다 연결하는데, 자, 케이블 앞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3가지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빨간색, 흰색, 그리고 또 흰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요 카드, 사운드 블러스터라는 카드에서는 흰색 점퍼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퍼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했는데요. 일반 CD-롬에다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갖다 전송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디오용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꽂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오디오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신다면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신다면은 그대로
오디오 케이블을 꼭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CD롬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젠 감성을 가진 컴퓨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꼭 나와야만 한다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컴퓨터가 눈물을 흘리고 웃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감성을 가진 컴퓨터가 나오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품 소프트만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프트 스페셜.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즐기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게임을 소개받는 중간중간에도 뭔가 공부가 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게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게임입니다. 좋아. 예, 강희 씨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예, 오늘 알려드릴 게임은 바로 듀크 3D라고 하는 그 3차원 슈팅 게임. 뭐 3차원 슈팅 게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또 아케이드 게임 형식이다. 어떤 분은 또 시뮬레이션 게임이다라고 하는데 저건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가미된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슈팅 게임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예, 예.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 것 그렇죠. 같잖아요. 슈팅 게임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사용법이 편리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게임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도 물론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자동차 특성도 알아야 되고 어떤 비행기면 비행기의 어떤 뭐 고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많이 알았는데 슈팅 게임들은 뭐 거의가 뭐 일단 화살표 키와 네. 총을 쏠 수 있는 그 키 한두 개 이런 것만 알면 거의 게임을 다 즐길 수 맞아요.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듀크 3D라는 게임은요. 이 원래 이 미국에서 발매가 될 때는 그 원래 그 성인용으로 발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표가 될 때는 그 게임을 수정을 해서 이제 학생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건전한 버전을 가지고 나와서 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 예. 예, 제가 또 이걸 100개의 문을 지키는 한 마리 강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한번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듀크 3D도 도스형 게임입니다. 그러면 한글 도스 창으로 빠져나야 되겠습니다. 자, 한글 도스 창으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C 땡땡하고 역슬래시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영문 윈도우 95 상태거든요. 영문 윈도우 95 도스 창 상태니까 지금 바로 게임을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한글로 되어 있을 윈도우일 경우에는 CHCP 한 칸 띄고 437을 꼭 실행하셔야 된다. 예,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듀크 3D라는 게임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크 3D 가보죠. 자, dir 해서 제가 어떤 exe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게임들이 이 셋업이란 파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가장 셋업이라고 있죠. 워크래프트도 셋업을 실행했었고요. 자, 듀크 3D도 셋업을 실행하십니다. 셋업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사운드 셋업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운드 셋업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뭐 컨트롤러 셋업이라고 그래서 키보드로 조정을 할 것인지 마우스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조이스틱으로 조정할 것인지 등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사운드 셋업을 역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운드 셋업일 때 choose sound effects 카드. 그러니까 사운드는 항상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뿅뿅거리는 소리와 음악 나오는 이 두 가지를 다 설정을 해줘야만 두 가지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사운드 카드를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말씀드렸죠. 블러스터. 잘 모르실 때는 대부분 사운드 브러스터를 네, 선택을 네.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하시고요. 자, 여러 세팅을 하시고 다시 빠져나오십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를 하려면 자,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알겠죠.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자, 지금 현재 셋업한 상태를 저장을 하면서 듀크 3D를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게임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게임이 실행될 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아주 소리도 아주 박진감 나게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싶지 않으면 엔터키나 스페이스키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 중요한 게 스크린 사이즈와 브라이트니스가 되겠는데
예, 브라이트니스는 한마디로 화면상의 명도를 조절하는 네, 것입니다. 환하게 밝게 어둡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스크린 사이즈는 스크린을 이렇게도 작게 할 수 있고 예. 이왕이면 크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 컴퓨터가 느리다면 크게 할 경우에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화면을 조금 줄여서 작게 하는 게 예. 속도가 맞게 되겠죠. 아.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사운드 볼륨 조절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예, 볼륨도 줄어들었죠. 자, 많이 너무 커졌어요. 작으면 안 되니까 소리도 제가 적당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면 또 그 어머니나 뭐 친구들한테 혼날 수도 있겠으니까 적당하게 소리를 해주시면 지금 저희 좋겠습니다. 조금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들리시게. 자, 그럼 빠져나와서 직접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게임을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도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 이 세 가지 모드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도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킬, 한마디로 난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워서 떡 먹기,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어렵게. 그 다음엔 아이고 무지하게 어렵게. 뭐 초보자일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레스락 정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러시구나. 주인공의 목소리가 아주 늠름하게 나오는군요. 아유, 발음이 리얼합니다. 예, 예. 꼭 무슨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우스로 다가가서 예. 슈팅할 때는 왼쪽 마우스 버튼이 총알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리고 마우스 버튼. A 버튼을 누르면 점프, Z 버튼을 누르면 쭈그려 앉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앉은 건지 선 건지를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누르면 카메라를 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주 아이템이 되겠는데요. 이 폭탄들을 터트려야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여기에 통로가 생기거든요. 네. 자, 빠져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죠, 오른쪽에. 뭐 가까이 오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괴물이 나타나고 있죠. 예, 저기다. 예. 이렇게 총을 쏴서 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슈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가까이 가면 여러 가지 악당들이 나와서 악당들과 이제 싸우게 되겠는데요. 예, 뒤에 보면 이제 악당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자, 문을 열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예, 총을 맞아서 전사를 했습니다. 금방. 언제 맞았어요? 예, 좀 전에 많이 맞았습니다. 예. 예. 이 슈팅 게임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것 외에는 사실 보여드릴 게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뭐 지금 보여드렸던 마우스 버튼 혹은 키보드로 움직여서 총을 쏘고 문 열고 총을 쏘고 문 열고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다면 아이템을 찾는 작업들이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아이템. 예를 들어서 어느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빨간 키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빨간 키를 찾으려면 저 탑 꼭대기에 있는 방까지 가서 그 방에 서랍 세 번째 서랍을 열어야만 찾을 수 있고 뭐 두 번째 서랍을 열면 뭐 여러 가지 뭐 건강해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이템을 찾는 묘미 그리고 실제와 같은 실제 마치 전투를 하는 것 같은 그 어떤 실제 상황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슈팅 게임이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거의 뭐 심취돼 있습니다. 예. 거의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학부모님들 이제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죠? 게임을 하면서 왼쪽 마우스 버튼도 눌러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도 눌러보고 셋업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도 있구나 하면서 공부도 하고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컴퓨터랑 친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다음 순서 정말 짭짤한 코너입니다. 컴쇼맨과 함께 하세요. 컴쇼맨의 팁.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로 합치고 싶으시다고요. 정리 차원에서 아니면 문서 남에게 건네줄 때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더욱더 좋겠는데요. 이럴 때는 문서에서 끼워 넣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합칠 문서에 첫 번째 파일을 불러온 상태에서 끼워 넣기를 실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불러오기 문답 상자가 열릴 겁니다. 여기서 끼워 넣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시면요. 작업 중인 파일의 현재 커서 위치에 두 번째 문서가 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합치려고 할 때는요. 끼워 놓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움직여 놓고
끼워 넣기를 실행하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문서가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게 되면은 해당 파일의 스타일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타일과 동일한 이름의 스타일이 있다면 이것은 끼워 넣기를 해도 이 현재 스타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 두 개를 합치는 방법도 아셨네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네, 누구든 또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컴퓨터 역시 컴퓨터를 배우려면 컴퓨터와 먼저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접근을 해나가는 게 좋겠죠. 뭐 통신도 좋겠고 게임도 좋겠고.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게임들이나 어떤 그 유익한 프로그램들, 재밌는 프로그램 살려고 나가보면 모두 다 저희께 제일 재밌습니다. 저희께 제일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광고에 속지 마시고요. 실제 사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실제 사용을 한 분의 어떤 조언을 듣고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컴퓨터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다음 시간 컴퓨터에 대한 애정 소복히 담아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렛츠고 PC의 강연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드리면서 컴맹 탈출을 시작한 지 벌써 오늘로 40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어떠세요? 저희 렛츠고 PC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컴퓨터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재미있으셨죠? 자, 이렇게 40회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걸어오셨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컴퓨터 매니아라고 어디 가서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마지막 회 스텝 바이 스텝부터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문의 스텝 바이 스텝. 네, 미스터 문의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던 문상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텝 바이 스텝을 40회 동안 이끌어온 문상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MS 워드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걸 소개를 해주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점이 뭐 따져보면 처음부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거, 한글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MS 워드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뭐 그런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MS 워드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굉장히 그 좋은 기능이 하나가 그 초보자들을 위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마법사라는 기능인데요. 그 MS 워드에 들어있는 그 마법사 기능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회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직접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이 할까요? 말도 마지막이겠군요. 백문이 불여일견. 예. 화면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화면을 보시죠. 자, MS 워드 실행하는 법 아시죠? 자, 시작 메뉴 버튼 먼저 누르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따라 올라가셔서 자, 아래쪽에 있는 자, MS 워드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실행을 하십니다. 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MS 워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빈 화면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한번 이 빈 창을 닫고 다시 새롭게 자,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자, 새 파일 만들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뭐 아주 영어로 복잡한 내용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죠? 자, 제네랄은 이 한마디로 빈 문서를 만들 때 이 제네랄 블랭크 도큐멘트라고 하는 빈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 레터 앤 팩스, 그다음에 메모, 뭐 리포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글에 있던 그 문서마당이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포트와 관련된 양식들이 모여져 있고 예. 그다음에 메모와 관련된 양식들이 모여져 있고 그다음에 편지와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양식들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빈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빈 문서겠죠? 빈 문서. 네. 예, 비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확인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누르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빈 문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지금 용지 모양 그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이 마우스 커서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 작업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 공간은 이 커서가 깜빡거리는 이 부분이 그렇죠. 되겠죠. 자, 이 커서 부분에서 깜빡거리는 밑에. 자,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Let's Go PC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우리가 그 한글에서도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기능 중에 도표를 만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이 예. 있었는데 그 기능을 한번 MS 워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디서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위에 있는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뉴 위로 올라가시면 자, 표라는 메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메뉴에 표를 보십시오. 자, 선택을 하시면 자, 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표로 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표를 만들 때는 표 삽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한글과 좀 비슷하죠. 한글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랬죠. 행과 열을 몇 개를 만들겠느냐.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도표 그림이 지금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도 뭐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한글에서는 도표들을 이제 수정을 하려면 이제 이 안에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F3 키와 F5 키를 눌러서 조합을 해서 도표를 수정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시죠? 예. 근데 MS 워드에서는 거의 마우스만으로도 작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한글에서는 F3, F4를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Shift 키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움직이면 선택이 됩니다. F5, F3 이렇게 두 개를 누를 필요가 없이 예. 한 개만 누르면 되는 것이죠. 쉬프트와 화살표. 예. 자, 이렇게 눌러서 뭐 속성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이 테이블의 크기를 바꾸겠다. 크기를 바꾸겠다 할 때는 그냥 마우스로 원하는 곳에 끝에 가서 자, 이렇게 줄이기도 하시고. 예. 자, 여기 가서 여기도 줄여보고. 예. 자, 그리고 위아래로 할 때는 위아래 선택을 해서 위아래로 바꾸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한글에서도 이 도표에다가 사선을 긋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그냥 메뉴나 이 표에서 도구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MS 워드에서는 이 도구가 지금 현재는 이제 한글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 도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자, 보기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기 메뉴가 있죠. 자, 선택을 하시면 자,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표준, 서식, 괴선, 데이터베이스, 그리기, 양식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괴선과 그리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표 이런 거를 제가 체크를 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자, 화면 전체를 보십시오. 화면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이 도구 상자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래쪽에 밑에, 그리기 예. 도구 상자도 있고 뭐 그 아래쪽에 또 이상한 도구 상자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도구 상자들을 이제 충분히 다 나타나게 했으니까 자, 사선을 어떻게 긋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화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도구 상자 중에 사선 표시가 된 게 있죠. 있네요. 아래로 대각선. 예. 그다음에 위로 위로 대각선. 대각선이 예. 있죠. 아래로 대각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됐죠. 예, 간단하게 도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도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표 수정하는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이 도표를 예를 들어서 얘는 외곽선을 없애고 싶다. 얘만은.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뭐 한쪽에 버튼, 선이 거진 예. 버튼들이 많죠. 예. 이것도 하나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만 한번 눌러보고 오른쪽 거만 한번 눌러보고 그래서 화면이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자, 화면에 선이 사라졌죠. 그러네요. 두 개가 합쳐졌어요. 예, 도표 안에 선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을 한 다음에 좀 전에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도표의 선들을 한쪽만 나타내게, 어느 쪽만 지우게 이런 기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글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꼭 지금 현재 작업 화면이 편지지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커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들에 선들이 하나씩 예, 쭉쭉 예, 거져 예. 있거든요. 조금 더 제가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빈 공간에도 이렇게 선이 쭉쭉 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어느 분들이 그럼 지금 현재 출력을 하면 저 빈 선도 다 출력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선은 여러분들이 위아래 글자들의 높이 정도를 체크하기 쉽게 한마디로 선을 그어놓은 것이지 실제 프린트가 되지는 않는다. 아, 네. 실제로는 칸이 없이 그렇죠.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밑줄을 없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화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메뉴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편집 메뉴, 보기 메뉴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눈금자, 단락기호하고 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제가 한번 격자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앴더니 아하. 자, 원래 우리가 보아오던 그 빈 종이 문서 예, 그게 그대로 깨끗해졌어요. 나타났죠. 예. 그리고 한글에서와 똑같은 기능 중에서 자, 이게 한글에서 글자들을 이렇게 막 입력을 하고 나면 이 한 행의 끝을 알려주는 기호가 조판 기호라고 조판 돼 기호. 있- 예. 예, 예. 그게 MS 워드에서는 좀 전처럼 다시 보기 메뉴를 보겠습니다. 단락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단락 예, 똑같은 기능인데 이름이 말만 다르- 틀리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초보자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그렇죠. 아주 복잡해 어려워서 이제 헷갈리실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이걸 예. 유의하십시오. 한글에서는 조판 기호 그리고 MS 워드는 MS 단락 기호로 단락기호. 되어 있다. 네. 이런 기능이었고요. 자, 그리고 보기 메뉴, 삽입 메뉴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가장 큰 특징 중에 뭐 구분, 쪽번호, 뭐 날짜, 시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분은 한마디로 페이지를 구분 짓겠다. 여기서 페이지 끝을 내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쪽번호는 페이지 번호를 넣는다는 뜻입니다. 주석은 설명을 달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이 날짜 및 시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커서가 좀 이 아래쪽에서 조금 이 메뉴 아래쪽에서 지금 깜빡거리고 있죠. 여기 예, 있죠. 예, 예. 자, 여기 깜빡거리는데 제가 한번 날짜, 시간 요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날짜 및 시간에서 어떤 형식으로 날짜 및 시간을 넣을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했더니 보십시오. 날짜가 그대로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작업을 한다면 아마 또 4월 30일이라고 나오고 또 그 다음 날 하면 4월 30일 이 날짜는 자동으로 갱신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아서 넣을 필요가 없지요. 자동으로 넣어주니까요. 예.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이 창을 닫고 한번 양식을 만들어진 것을 불러서 사용하는 양식 마법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은 안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빈 문서를 다시 불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팩스를 보내본다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팩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어떤 팩스 보내볼까? 제가 한번 프로페셔널 팩스.do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확장자가 dot라고 되어 있는 문서는 MS 워드에서 사용하는 양식 파일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 파일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 화면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자, 지금 미리 보기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서의 내용을 열지 않고서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 네, 제공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아, 편리하네요. 예, 한번 여기서 제가 한번 한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자, 뭐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쪽 윤곽 전체로 보니까 굉장히 화면이 좋아서 안 되겠군요. 자, 이럴 때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쪽 윤곽을 없애기 위해서 왼쪽 아래로 보시면 자, 기본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죠. 기본 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본대로만 본다는 뜻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서울항공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이름. 자, 여기서 우리는 자, 마이TV 항공사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어떻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를 누르고 문자를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예. 한번 그럼 제가 마우스로 직접 한번 여기를 누르고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눌렀습니다. 누르고 한번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분이니까 제가 컴맹 여러분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자, 하면 바로 예. 컴맹 여러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발송인에다가는 역시 누르고 입력 누르고 입력하고 예, 입력하시면 누르고 되고 입력하고. 팩스 번호도 누르고 입력하시고 예, 쪽도 그런 입력하시고 방법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팩스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진 양식을 불러와서 보는 기능까지 보셨는데요. 이 기능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드라는 것을 정의를 하셔서 그 MS 워드 문서 안에서 필드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 뭐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 필드를 정의를 해서 그 안에서 자료를 입력해 두시면 나중에 그것을 뭐 메일 머지라고 해서 여러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자동으로 그 값들이 착착착착 끼워들어가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MS 워드도 굉장히 덩치가 큰 프로그램이고 기능이 워낙 다양해서요. 그 많은 기능을 이 짧은 시간에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렇죠. 힘드네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알려드릴 것 많고 우리 문상준 씨가 굉장히 조급해하는 예.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컴맹에서 문상준 씨 덕분에 예. 탈출하셨을 거예요. 예. 또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분들께 예. 뭐 당부의 말씀이라도 있으시면은. 예, 물론 당부의 말씀은 많습니다. 네. 예, 제가 뭐 굉장히 쉽게 알려드린다고는 하지만 역시 컴퓨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아무리 초보자분들이 쉬운 책이라고 봐도 거기엔 영어로 돼 있고 모르는 얘기 투성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답은 하나입니다. 모르는 것일 경우엔 어떻게 해서든 책을 찾든 어떤 분에게 알려보시든 아니면 레츠고 PC 녹화해 두신 게 있으면 그 녹화해 두신 내용을 찾아보면 어려운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는 방법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습을 해라 이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문상준 씨, 저희 그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 정말 그동안 스텝 바이 스텝 이끌어 오시느라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 스페셜도 또 남아 있으니까. 아닙니다. 예, 아무튼 요 코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얼마나 예, 예. 좋았겠습니까? 자, 스텝 바이 스텝이었습니다. 다음 코너는 역시 여러분들의 그 하드웨어 공포를 없애주는데 1등 공신을 한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드웨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Inside the PC. 안녕하십니까. 혁성 컴퓨터 정아리입니다. 오늘은 CD롬 부분에서 DVD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뒤쪽 슬레이브 그리고 마스터 점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드라이브가 바로 DVD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라고 해서 한 장에 일반적인 650메가가 아니라 약 4.3기가 분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요게 바로 DVD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에 그 카드들은 DVD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필요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케이블들은 일반 TV에다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용 모니터에다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DVD가 다른 매체와 어떻게 틀린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부분에 대해서 DVD와 그리고 레이저 디스플레이 즉 LD에 대해서 그리고 VCR 일반 VTR 테이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DVD는 디지털 MPEG-2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480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LD는 양면으로 했을 경우에 120분까지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VCR은 최대 540분밖에 저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음향을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 2채널의 돌비 프로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LD와 VCR이 똑같습니다만은 DVD는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의 국어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호환성 부분에서는 비디오 CD나 일반적인 CD도 같이 DVD에서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CD롬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트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 부분을 무리하게 손으로 밀거나 당기거나 하면 고장이 잦고요.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CD 타이틀에 흠집이 나면은 데이터를 읽는데 에러가 나겠습니다. 자, 다음은 CD롬 마스터 부분과 슬레이브 부분에 대한 점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마스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부분이 슬레이브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마스터 EID 방식에서 첫 번째 드라이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바로 옆에는 두 번째 드라이브로 설정할 수 있게 슬레이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핀을 빼서 옆으로 옮겨주시면 슬레이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CD롬 드라이브에 비디오 CD를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요.
윈도우에서 비디오 CD가 끊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구동 드라이버가 9버전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버전으로 버전업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VD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점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동안 하드웨어랑도 많이 친해지셨죠? 하드웨어가 이제 손에 잡히십니까? 그런데요, 이제 정말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마지막 명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소프트 스페셜. 네, 마지막 명품을 소개해드린다 그랬더니 문상준 씨가 옆에서 소개해드릴 명품이 없습니다 하시는데요. 오늘 아마 총정리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문상준 씨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강윤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로 총정리, 소프트 스페셜의 총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네요.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예, 이 초보자분들이 항상 컴퓨터를 배울 때 가장 혼동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컴퓨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컴퓨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의 답은 그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절한 뭐 구입을 하시든가 네. 어떻게 해서 그 사용법을 잘 배우시는 것. 바로 그게 컴퓨터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도 아직도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하나씩 두 개씩 해서 설명은 드렸지만 제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생기면 그 소프트웨어를 또 누군가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못 쓴다 이러면 네. 아마 이 앞으로 나올 그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소프트웨어를 잘 쓸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들, 아하.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그동안 꼭꼭 잘도 숨겨놓으셨다가 마지막 예. 날 또 다 예. 푸시는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숨겨놨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강의 도중 중간중간에 숨어 있었다라는 아. 게 정확한 표현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예. 중간중간에 숨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는 제가 그 중요했던 거를 제가 오늘은 다 뽑아내서 그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알짜만을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꼭 메모 준비하시고 예,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받아 적을 준비돼 있으니까 강의 시작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초보자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때, 네. 윈도우 9를 배우실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 드라이브와 파일과 경로를 찾아다니는 예. 게 아주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 그거요. 어느 경로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수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기능을, 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했다든가 만약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없으면은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친구가 좋은 게임이 있든가 뭐 좋은 통신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러분 컴퓨터에 없으면 그건 사용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가져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한 다음에 예.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데 예.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예.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예. 자, 마지막 소프트 스페셜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드라이브와 경로, 파일들을 찾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자, 내 컴퓨터로 되어 있는 바로 이 탐색기였습니다. 이 탐색기를 한번 선택을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드라이브와 그다음에 경로라고 했죠. 그렇죠. 자, 드라이브란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플로피 3과 2분의 1 플로피 A, 예. A 드라이브, 그다음에 C 드라이브, 그다음에 CD롬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이 D 드라이브, 바로 이것들이 드라이브였고 네. C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를 배우실 때 여러분 컴퓨터의 이 하드디스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 맞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 저희 레스코 PC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경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컴퓨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절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다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내 컴퓨터의 경로는 컴프, 둘리, 듀크 3D, NCD 이런 경로가 있었어라고 제가 외우듯이 여러분들도 이 경로들을 다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둘리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냐 하면 둘리 경로가 있었으니까 나는 둘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경로를 찾아 들어가면 자, 경로 선택하면 왼쪽은 경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었고 드라이브와 경로를 찾는 것이었고 오른쪽은 그 경로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파일들이 네. 들어있었습니다.
파일의 종류에는 실행 파일, 그림 파일 등등등의 수없이 많은 것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실행 파일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경로와 원하는 파일을 찾아가는 법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복습으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닫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찾는가. 자, 찾기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만약 제 컴퓨터에 노트패드라는 것이 있는가,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노트패드라고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관계되는.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있군요. 어디 있느냐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디 있느냐. 위치를 볼 줄 아시는 방법. 자, C 드라이브의 윈도우 경로에 노트패드가 아하. 있다라는 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C 드라이브 윈도우 경로. 경로에 노트패드가 있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탐색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탐색기만 실행을 해서 자, 이 탐색기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래 이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네. 탐색기는 뭐 복사도 하고 실행도 하고 이런 쉘 기능을 갖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메모장은 텍스트 파일을 불러서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자, 메뉴를 한번 보실까요? 파일 메뉴가 있고 편집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말 메뉴도 있었고요. 자, 파일 메뉴, 편집 메뉴, 그리고 도움말 메뉴가 있고 자, 그리고 탐색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에 있는 메뉴를 보십시오. 탐색기에 있는 메뉴에도 파일 메뉴, 편집 메뉴, 도움말 메뉴 세 개는 항상 꼭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파일 메뉴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것과 편집 메뉴 나오는 것. 물론 실제 실행하는 것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 이렇게 같은 메뉴들의 맥락이 똑같다. 편집 예. 메뉴는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이고. 붙이고, 예. 자, 노트패드에서도 역시 편집 메뉴에서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예. 이런 기능은 똑같다라는 것. 적어도 한 개 프로그램에서 파일 메뉴, 편집 메뉴, 도움말을 사용하실 줄 알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든지 간에 파일 메뉴, 편집 메뉴, 도움말 메뉴는 거의가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중요한 모든 기능들은 파일 메뉴, 편집 메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안 들어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은 다른 메뉴에서 찾으셔야 되고 자,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메뉴에 있는 기능을 잘하는 방법. 네. 그것을 찾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좀 간단하고 좀 빨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빨리 되셨을지는 제가 잘 뭐 모르겠는데 그전에 다 했던 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드라이브 경로 찾아가는 법은 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제 꼭 배우셔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메뉴,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그 메뉴들을 사용할 줄 알면은 다 된다. 네. 혹시 모르면 도움말을 불러서 그 메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익숙하게 되실 때까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소프트 스페셜 오늘 총정리 시간이었습니다. 아, 시간이 없네요.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유익함도 드리고 또 재미도 드리고 2배로 저희보다 고생하신 분입니다. 컴쇼맨이요. 만나보시죠. 컴쇼맨의 팁.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안 되는 문자가 몇 개 있죠. 그중에서 가운데 점 찍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애먹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가운데 점 찍는 방법을 이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점을 찍기 위해서는요. 문자 번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3404의 문자 코드를 선택하시면요. 거기서 문자 번호는 이라는 물음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맞춤표 아시죠? 맞춤표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치시면은 가운데 점이 멋지게 꽝 찍히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글 2.5부터는요. 자판 상태가 한글 2번씩인 경우를 제외한 한글 자판일 경우 키보드의 틸키드, 그러니까 1, 2, 3, 4, 5 숫자가 있는 키의 맨 왼쪽을 보시면 거기에 이러한 표시와 이러한 표시가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같이 이게 이러한 표시가 이런 표시가 같이 있는데 그 키 이름이 바로 틸키드예요. 근데 그 틸키드 안에 가운데 점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동안 문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가운데 점을 찍고 싶었던 분들 이젠 자신 있게 마구 찍어주십시오. 네, 렛츠고 PC 오늘도 인사드릴 시간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굉장히 섭섭한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에이, 뭐좀 섭섭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원섭섭한 뭐 그런 기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시원하기도 합니까? 예. 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실상 저희가 40회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적지까지 잘 도달을 할 수 있을까? 문상준 씨와 저 늘 염려했었는데 잘 도달하셨겠죠? 앞으로 컴맹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시고요. 컴퓨터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